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네. 경찰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가 제주도에 있었던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예. 되는데요. 대통령 발언 한번 그대로 옮기면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 문제가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예. 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네,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5월 12일에 37세 장미란 씨가 제주 한리읍에서 거주하던 집을 나선 뒤에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네. 사흘 뒤에 15일, 그러니까 저녁에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근데 담당 경찰관이 이제 A 경장이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나 본인과 직접 연락이 됐으니까, 아하, 참. 예, 근데 소재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찾지 마라 이러면서 자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통화 기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읽지도 않은 통화를 이렇게 보고를 한 일하기 거예요. 싫어서 저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게 정말 의문인데요. 예. 어쨌든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로 사망으로 입력하고 아하. 관련 기록 삭제한 정황도 삭제하고. 나왔고요. 예. 이후에 이제 7월 19일이 돼서 가족들이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니까 다시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에 지내던 곳에서 불과 5분 거리인 야자수 숲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장이 맡은 사건 중에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사건도 있었는데 이때도 역시 같은 패턴이었어요. 네. 가족들이 이제 실종 신고를 했는데 본인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니 찾지 마라라고 하면서 또 사건 종결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2일에 이분도 제주에서 발견된 네, 거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경찰에 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좀 무너졌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을 하고 강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실종이 되면 성인 실종 사건의 뭐 대다수가 해결이 되니까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냥 자기가 전화 받은 것처럼 꾸미고 기록도 삭제하고 네. 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국민들 입장에서 참 충격적입니다. 또 24일 국회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대책 목소리가 나왔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평론가님.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뿐만 아니라 경찰에 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고 네. 이제 의원들이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따져 물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것을 단순한 경찰 한 명의 일탈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구조적, 시스템적 은폐 구조가 있다고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 전체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과 이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 보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느냐. 저는 뭐 일하기 싫어서 생각하는데 그 동기가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죠. 핵심이 왜 그랬냐. 왜 그랬습니까? 저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모두 왜, 궁금한 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 아직 명확하지는 예. 않습니다. 예, 부경장이 이제
A 경장이죠. A 경장. 예, 긴급 체포할 때도 또 석방될 때도 또 영장 심사에서 나올 때도 기자들이 따라서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본인은 피해자랑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네.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않는다.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빨리 종결을 한다고 해서 본인한테 득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러면 뭐 그렇게 하겠는데 네. 딱히 빨리 종결한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얘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고요. 예. 이 전문가들은 또 이제 유력하게 뭐 어쨌든 보는 게 업무 회피다. 요게 이제 쌓여 있으면 사람이 회피다. 예. 아하. 업무가 이제 자기의 어떤 롤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마음에 이제 뭐 좀 부담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 뭐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실종 사건을 계속 남겨두면 소재 파악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수색도 뭐 보고에 이제 상부에 보고하는 계속 남아 있는 네, 거니까. 네, 보고를 해야 될 것이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걸 이제 빨리빨리 쳐내기 위해서 예.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건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실종자들이 단순 가출 같은 것으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임의로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해도 쉽게 걸리질 않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다 알고 있고. 보니까 이런 점을 노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가 거의 300건에 너무 많아요. 달하는 게 다 문제입니다. 해결했다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같은 수법으로 종결한 사건이 10건 정도가 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 해당 경찰관이 구속이 됐거든요. 네, 신속하게 관련 조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승윤 평론가님, 이번 사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경찰의 실종 사건 관련된 시스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이제 A 경장이 이런 방식으로 일 예.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 이제 본인이 그냥 경찰관 한 명이 뭐 어떤 상부의 승인이나 보고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상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A 경장도 본인이 그냥 뭐 연락 닿았다라고 이제 뭐 찾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혼자 이거를 사건 종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종결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좀 거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실종 사건 자체,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 사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단 성인을 가출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출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추가적인 그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가출로 분류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불충분하게 다뤄지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미해결된 사건이 18세 미만 그 실종 사건의 아동 사건에 비해서 많다. 이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업무적 시스템의 보완 이런 부분 둘 다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법, 이른바 성인 실종법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논의된 사례가 있을까요, 박승민 평론가? 네, 이제 국민의힘 네. 이제 이달희 의원이 2024년 10월 29일에 이 성인 실종, 그러니까 실종 성인 관련한 법안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종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그냥 단순 가출인으로 보는 시각이 기존에 깔려 있고 이것은 다른 뭐 아동의 실종 사건이나 이런 부분과 접근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종 성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성인 자체에 대한 어떤 독립적으로 실종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제대로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추가적인 수색이라든지 수사, 적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면 기존처럼 그냥 성인이니까 성인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단순 가출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를 변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러한 기강회의뿐만 아니라 경찰의 지휘체계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지휘 책임도 중요하다고 한 이유, 그만큼 최근의 사건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최은 기자. 네, 그렇게 저도 봅니다. 예. 일단 뭐 담당자, 일선 직원의 잘못이라고 해서 여기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과연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요. 그건 뭐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서 음흠.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야 조직 관리도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한마디로 관리. 말하면 뭐 꼬리 자르기만 해서는 음흠. 조직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경찰은 상명하복 문화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음. 책임은 아래만 지게 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제주 사건 물론 이제 이 경장 한 사람이 저지른 사건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석 달 넘게 뭐 수사 뭐 과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아무도 몰랐다는 뭐 거예요.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네, 그래서 예. 이 책임을 과연 이 경장만 지게 하는 게 되냐라고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당장 이제 뭐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10월부터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되는데 이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보안 사건도 폐지되면 경찰이 전적으로 하고 이런 암장할 수 있는 암장 사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지휘관이 책임을 더 많이 집니다. 근데 경찰은 그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인식 같고요. 이 장매란 씨 사건 관련해서 지휘라인 4명을 이제 대기 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우려가 있는데, 박상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보면 지휘라인 전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가 네.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에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그리고 형사과장, 실종팀장 이렇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또 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좀 해결책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일단 지금 A 경감 문제가 예. 되는 이 A 경감의 공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과 지원팀장이 맡아서 지휘 공백을 메우고 직무 대행을 맡아서 메우고 그 외에 기존 5개 팀의 5교대 근무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근무 네. 체계를 4개 팀의 전일제 근무 방식으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공백을 메꿔간다. 이것이 지금 설명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뭐 감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전일제로 이제 뭐 4개 팀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뭐 혹여라도 유사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의 지휘 책임 관련해서는 이 사건, 장윤기 사건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최은 기자, 네. 우선 이 사건,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지휘 책임이 왜 문제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지휘 같습니다. 책임 문제의 장윤기 사건 중심에 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건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네. 지난 5월에 새벽 광주 광산구 일대 보행로에서 장윤기가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그게 보도가 생각을 됐고요. 했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를 그렇죠. 하려다 이제 여의치 않자 살해한 그런 아하. 계획적인 범죄라는 게 밝혀졌고요. 재판에서도 이제 강간 목적 살인 인정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던 거예요. 현직 경찰입니다. 하필이면. 네, 그래서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 아버지한테 수사 상황을 알려줬고, 아하. 네, 그리고 범행 차량과 뭐 집에 있던 성인용품 같은 것들이 핵심 증거일 수 있는데 이런 걸 보존 조치 없이 이제 넘겨줌으로써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네, 없어졌어요, 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네, 예. 네. 이런 게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 지휘 라인이 대기 발령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이 경장 사건이 이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이라면 이 광주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문제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예.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 근무를 했던 곳에 그 지금 장윤기 아버지가 그렇죠. 있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옮겨긴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지휘 라인에서 다 정보를 알려줬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지휘 책임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 상황 지켜보는 경찰관들 마음도 좀 달라져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